안녕하십니까.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9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의 본명성, 그리고 주택의 기륭판별법, 재물이 모이는 주택, 동사택, 서사택, 양택의 3요소인 대문, 안방, 주방, 그리고 명계 등 이 동사택, 서사택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택이나 건물의 기능을 판단하는 것은 양택 풍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집안에 좋은 기운을 유도하고 건강한 주택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상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의 본명성에 따라서 서사택과 동사택의 에너지의 흐름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택의 동사택 구조와 서사택 구조는 이 에너지의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에 있어서 대문, 안방, 주방 등의 위치에 따라서 이 풍수적인 기능이 상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본명성을 알아내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기운, 즉 좋은 에너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복을 부르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생활 풍수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길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선조들은 인간의 흥망성쇠와 이 부귀빈천이 풍수지리 이치에 바탕을 둔 생기, 즉 생기의 길지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과 물, 이 산수가 조화된 대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명당 택지를 찾아서 이 삶의 터전을 가꾸며 후손 대대로 유전하면서 번영의 정도에 따라 그 촌락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한 이 대도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맹자 가상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생활하는 가옥의 구조에 따라 천지 대자연의 구성 요소인 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주역, 즉 역경에서도 땅 위의 모든 것은 천기와 지기에 의해 이 변화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택이나 음택에 어떤 머무는 사람, 즉 인간이나 유골이 풍수질의 이치에 의해서 그에 합당한 복禄을 함께 누린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양택은 비산비하, 즉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곳으로 이 배산임수에 산을 등지고 이 물을 맞이하는 거죠. 산을 의지하고 이 산과 물이 조화롭게 배합된 국세가 형성된 곳에 양택의 길지를 선정하고 산천의 전기가 취합된 이 모인 지점에 올바른 가상법으로 건물을 짓고 안방이 그 맥이 이어진 혈의 중심점이 되도록 이 집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어떤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사신사와 양택의 3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학에서 사신사라고 하는 것은 이 혈 주위에 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산을 말하죠. 일명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판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호해주는 이 산이라든가 어떤 기타 지형지물을 의미하죠. 방위의 대명사인 일명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사신사는 특히 절대적인 방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좌양에 의한 상대적 방위, 이 상대적 방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풍수 개념으로 가상의 3대 요소는 이 사람이 사는 이 가옥이라든가 대지, 즉 이 집터를 선정하고 선택하는 데는 건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지켜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본 건데요. 고서에 이런 그 양택 3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상의 3대 요소는 첫 번째로 배산임수, 두 번째로 전저후고, 세 번째로 전착후관이라고 했습니다. 즉 배산임수가 이루어지면 건강 장수하고, 전저후고, 즉 앞이 낮은 듯하고 뒤가 높으면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 세출영웅하고, 전착후관, 앞이 좁은 듯하고 뒤가 넓으면 부귀가 산처럼 쌓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산임수는 산을 좌로 삼은 것이죠. 산을 등지고 낮은 곳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배산임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어떤 흉가가 되거나 어떤 부적격한 어떤 그런 삶의 터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흉가에 살게 되면 원인도 모르게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 뭔가 모르게 이 장애가 많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이 생겨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이 가옥이나 건물이 밀집된 도시에서 택지 선택을 할 때는 비교적 높은 언덕은 불길하고 낮은 언덕은 길하나 일반적으로 촌락에서는 낮은 언덕도 국세가 미약한 쪽에 속하여 약간 불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시에서 높은 언덕일 경우는 언덕 아래를 선택하며 언덕을 뒤로 하고 낮은 곳을 향해야 이상적인 배산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양택이든 음택이든 간에 배산임수의 진정한 뜻은 본래 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어떤 거센 바람, 살풍, 이 살풍을 피하는 것인데요. 만약 살풍을 갈무리하지 못하면 허한 주택이 되어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산임수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보국이 안정되게 이루어진 택지를 찾아 사용하게 되면 천기와 지기가 이 조화된 정기로 인해서 가족의 건강과 장수가 약속되는 길한 배치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보통 평지에서도 집의 정원이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낮으면 좋지 않은 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저후고, 즉 글자 그대로 앞은 낮고 뒤는 높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의 주 건물은 가능한 한 높게 위치하고, 그리고 정원하고 행랑채 등은 좀 낮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이 3계단 위에 정원이 되고요. 또 5, 6계단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순환의 이치를 매우 중시하죠. 모든 이 산천대지가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이 어떤 기의 변화, 기세가 이어지므로 양택에서는 전저후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에너지의 흐름, 기의 순환이 불안정하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곳에서 살게 될 때 어떤 심리적 불안, 이 정신적인 불안과 어떤 몸이 점차로 쇠약해지거나 허약자가 생기게 되는 이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사가 너무 급한 곳은 전저후고가 오히려 불길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것은 지세에 따라 높고 낮음과 가파르고 완만함을 잘 살펴서 택지를 설정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전착후관이란 그 말은 앞이 좁은 듯하고 뒤가 넓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집안에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좁으면서 정원에 들어서게 되면 건물보다 정원이 좀 편안하고 너그러이 안정감이 감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뒤가 넓다, 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 안정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집안에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풍수에서 말하는 환포주 이렇게 감싸는 거죠. 감싸 안게 하여 기운이 집 밖으로 가능한 한 이 산파되거나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집안에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대지의 형태는 네모가 반듯한 것이 비교적 좋습니다. 또 앞을 향한 쪽으로 이 배가 되어야 건물을 세우고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길한 정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당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앞쪽으로 보호 건물을 가능한 한 낮게 배치하고 건물에다가 안쪽 문, 내문과 바깥쪽 문, 외문을 같이 이렇게 배치한다면 이 또한 전착 후관이 되므로 좋은 집의 형상, 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옛 전통 서에 양택 삼육일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이 좁고 뒤가 넓으면 부귀를 크게 누리고 반대로 앞이 넓고 뒤가 좁으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양택에서는 동사택 방위는 서사택 방위를 침범하면 안 되고 서사택 방위는 동사택 방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사택과 서사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양택의 3요소인 대문, 안방, 주방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택의 3요소는 현관이나 대문을 지칭하는 문, 집주인이 머무는 안방 등을 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부엌이나 주방 등을 의미하는 조, 문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택과 서사택의 생기 방향에 3요소를 방위 음향에 알맞게 적당하게 배치하면 이 삼길택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건물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고정적인 개념을 탈피하여 얼마든지 요즘은 건축술이 또 발달했고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사택 또는 서사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나 건물을 중심으로 배치된 방위를 말하는데요. 먼저 동사택의 방위권은 북쪽, 동쪽, 동남쪽, 남쪽을 가리키고 이 방위권의 3요소가 되도록 같은 권역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사택의 방위는 서북, 그 다음에 정서, 서남, 동북을 가리키는데요. 이 역시 동사택과 마찬가지로 서사택의 방위권에는 또 이 3요소, 문주조, 대문, 안방, 주방 같은 이것이 같은 권역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사택 32문과 동사택 32문의 기능을 판단할 때 먼저 구궁도와 8개 후천수 및 구궁 8개도의 어떤 소속 배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궁도와 8개 후천수의 소속 방위는 제시한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궁 8개 방위와 나경 24방위 및 구궁 본명성 그림도 제시된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명성을 알아내어 본인이 동사택이 적합한지 아니면 서사택이 적합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이 명계 계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꼭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참고하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입지의 주택을 짓고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택주, 즉 집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문, 안방, 주방을 이 본명성에 맞춰 배치하시면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택의 구조에 따라 동사택, 서사택 개념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라도 양택 풍수 이치에 부합하면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본명성, 명계를 계산할 때는 이 태아나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남명과 여명의 계산법이 다르므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해에 태어났을지라도 남자와 여자의 명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출생년의 기준은 당연히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24절기에 근거하죠.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1월은 입춘이 되어야 1월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24절기를 숙지해야 되는데요. 명계는 낙서 구궁대에 의한 8개 후천수에 소속된 8개를 의미합니다. 1은 간명, 2는 곤명, 3은 진명, 4는 손명, 5는 중궁. 예, 중궁에 들어간 경우는 남성은 곤명이 되고요. 여성은 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궁에 들어갈 때 남성은 곤 쪽으로 이동하고 여성은 간방에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6은 건명, 7은 태명, 8은 간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계를 안다는 것은 집의 주인은 자신이 이 동사택의 주택에 맞는지 서사택의 주택에 맞는지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길지 선택의 중요성을 향후 강의에서 서사택 32문과 동사택 32문의 기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기초가 되는 구궁도와 8개 후천수 및 구궁 8계대의 소속 배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96강부터는 계속해서 서사택과 동사택의 실제 기능 판별법에 대해 아주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짚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9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